일단 원주에 대한 개요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원주는 이제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는 건 다 좀 아시잖아요.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원주 주변으로는 이제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다른 도시들과 좀 다르게 주변에 좀 대도시들이 없어요. 그 주변에 바로 위에 이제 횡성이 있고 양평, 여주, 제천, 충주가 있는데 서쪽으로는 이제 경기도,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강원도,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충청도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서 세 개 도시가 연결되는 이제 중심부에 이제 원주가 있다. 그리고 그 도심에 대한 그 대도시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원주가 그 역할을 좀 해주는 게 좀 있죠. 그래서 이게 원주가 사실 강원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제 산간 지역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원주는 치악산과 백운산 이렇게 큰 산들이 이렇게 있고 중심에 약간 분지 모양처럼 중심에 이제 도시암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원주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그 언저리 때부터 계속해서 공급량이 많이 몰리면서 힘들었던 도시 중 하나예요. 근데 이게 원주가 사실 인구가 좀 굉장히 많은 편 중 하나입니다. 소도시 중에서는 강원도에서는 가장 많아요. 일반적으로 강원도 하면은 춘천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구 기준으로는 이제 원주가 35만, 춘천이 28만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이제 부자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곳들이 이제 춘천이긴 한데 인구 기준으로는 이제 원주가 좀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인구가 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원주가 일단은 왜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갖냐면은 일자리가 좀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 일자리 호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좀 기사 나왔던 부분인데 지방세 4천억 원 시세를 열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많이 계속해서 원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점점 일자리 수요가 원주로 들어오게 되고 도시 자체가 점점 커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원주를 보게 되는데 사실상 춘천과 조금 비슷한 모습으로 시세 흐름이 좀 변동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강원도 투자라고 하면은 대부분 약간 비슷한 관점으로 좀 보다 보니까 두 개가 비슷한 모습으로 시세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원주 같은 경우도 이제 전세가 가격이 점점 많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들이 나오게 되고 매매가다 같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었었는데 거의 이제 법인 투자들이 많이 몰리는 이 시점부터 해가지고 원주가 바닥 찍고 지금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원주시 주요 구역이긴 해요. 크게 제가 이제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눠 놓긴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도심 지역입니다. 도심 지역. 도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원도심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시는 분이고 테마주로 이제 혁신도시 그리고 기업도시 그리고 이제 상업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우산동과 태장동 그리고 저 문막 IC가 있는 문막 이렇게 구역을 나눠 놓게 됐는데 일단 원주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일자리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중간에 있는 도심들을 보시면은 제가 별도로 이제 교통 노선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놨거든요. 이게 웬만한 이 지방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이 교통들이에요. 그만큼 원주가 옛날에는 그렇게 막 교통이 좋은 도시가 아니었는데 웬만한 이런 철도 교통이라든지 도로 교통들이 이제 원주 위주로 많이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리적인 교통적인 이 이점으로 인해서 기업도시라든지 혁신도라든지 두 개가 한 번에 유치가 된 곳이 이제 원주 말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원도심은 원주분들이 거시는 거긴 하지만 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대한 이 역할이 굉장히 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다는 인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좀 봐야 될 게 공급량은 저는 꼭 체크해보고 보는데 원주 같은 경우나 춘천은 이제 같이 이제 인접해 있는 도시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이 볼 때 항상 같이 놓고 보시는 지역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놓고 보면은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까지 3년 동안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안정화되면서 내년, 내후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정도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춘천 같은 경우는 올해 좀 많아요. 올해 좀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하고 내년까지 있는데 2023년, 4년에는 거의 이제 공급량이 없는 이런 모습이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큰 테마 중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요 두 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 두 구역은 이제 입주가 거의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그럼 결국 남아있는 이 공급량들은 거의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위주로 남아있는 거긴 한데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이 새롭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내보내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한번 좀 전세가율이 좀 많이 좀 출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구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웬만한 곳들은 다 보면은 정말 소액으로 투자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구역들이 많이 있어서 원주가 좀 더 매력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이주 수요로 인한 전세가율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조건도 갖추고 있는 곳이 원주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원주에 대한 구별 최고가랑 인접 지역들을 한번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원주, 춘천, 강릉 이렇게 강원도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큰 도시 중 하나죠.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중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긴 했는데 금액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5억대가 넘는 단지들이 있어요. 원주 하면은 대표되는 아파트가 이제 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1차, 2차, 3차, 4차 요 4개 단지가 지금 이제 입주는 하진 않고 분양권 상태이긴 한데 요 4개를 핵심 단지로 좀 놓고 보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이런 단지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이제 강원도 기업 아파트들이랑 좀 비교해보면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거의 7억 가까이 돼요. 이 층수가 이제 45층인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약간 테라스 하우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특별한 이런 세팅인 것 같긴 해요. 너무 이제 가격이 많이 높으니까. 나머지 애들도 이제는 5억대 중후반. 강릉 같은 경우도 5억이 넘어요. 지금 제가 그 예전에 그 알고 있던 이 강원도랑 가격대가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많이 올랐으니까 같이 놓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생뚱맞게 진주도 같이 넣어놓긴 했는데 진주도 원주랑 조금 비슷한 모습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도시 중 하나예요. 이게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지방에 되게 어려워졌던 이런 지역들이 있었는데 항상 호재 포인트들은 비슷한 구역들이 있었어요. 뭐 진주, 청주, 원주 끝에 이제 주자 단어들이 들어가는 이런 도시들이 다 비슷한 운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2019년에 반등을 해서 지금 이제 좋은 모습을 가고 있는 곳이긴 한데 여기도 이제 진주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비슷한 규모 인구수도 비슷해요. 한 30몇만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랑 놓고 같이 이제 비교해 볼 만한 이런 대체 도시가 바로 진주다. 그래서 여기랑 같이 봤는데 얘들은 거의 6억 가까운 이런 시세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주 하면 제가 아까 그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원주가 교통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2 영동고속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도로 교통이 되게 좋아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광주 원주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이제 경기도 광주에서 원주까지도 다이렉트로 들어가면서 서울에서 원주까지 이 도로 교통을 오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KTX도 굉장히 많이 다녀요. 원주 내에 KTX역이 이제 3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외부에서 철도교통으로 이제 원주까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이런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원주에 있는 많은 이런 지역들이 KTX를 타고 외부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만종역이 있고 그리고 서원주역이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역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올해 1월에 새로운 이제 원주 역사가 개통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앙선 KTX라고 여기 청량리에서부터 쭉 해서 원주를 찍고 제천까지 가는 이런 구역인데 여기 이제 원주역이 이제 새롭게 이제 조성이 되게 된 거예요. 여기 바로 위에 무실동이 있는데 무실동 같은 경우는 원주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이 이제 원주역을 타고 또 서울까지도 이제 단기간 내 가는데 청량리역까지 한 46분이면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엄청난 거죠. 지방에서 서울까지 1시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도시들이 그렇게 많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KTX EM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뭐 전통적인 이런 뭐 KTX 그리고 KTX 산천 이를 떠나서 새로운 이런 하나 열차편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요게 2가지 KTX 노선이 연결이 되면서 3개의 역사가 있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월판선이라고 하죠. 월곶에서 판교까지 가는 게 거기에서부터 이제 강릉까지 연결되는 게 지금 하나의 노선으로 지금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비어있는 구간이 여주랑 이제 원주까지 여기 구간만 지금 연결이 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2025년인가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인천에서부터 강릉까지 연결되는 이제 최종 노선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KTX 노선과 그리고 일반 그 전철 노선 그리고 도로교통 이 모든 교통들이 굉장히 원주 중심으로 해서 좋아지는 이런 호재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원주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요거 말씀드려야지. 이게 하나 달았습니다. 이게 계속 매번 하는데 이 구독자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 귀엽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 멘티 중에 한 분 이제 맥스 아시아님이 계신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서 그냥 표시만 좀 넣어놨고, 혹시 이 영상 보고 좀 도움 되시는 분들은 이제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시면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이제 임장 가거든요. 그 지역에 대한 브리핑도 세부적으로 할 테니까 도움 되셨으면은 이거 눌러주시면 감사하고, 이 영상은 이제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이제 오픈 카톡방 지역 임장 스터디 하고 나서 사후 브리핑하는 이런 내용이니까, 혹시 이제 관심 있고 이제 공부에 대해서 같이 이제 스터디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이제 제 블로그 안에 보면 이제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여기 공지사항에 카톡방 링크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본격적으로 이 지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기업도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 보시면은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업도시가 우리나라에 몇 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래 처음에 시작은 6개 도시가 이제 최초로 입찰했다가 대부분 이제 지역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충주 기업도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주 기업도시가 이제 두 번째로 바톤 넘겨받아서 진행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도로교통에 대한 그 노선들이 다 나와 있어요. KTX 중앙고속도로, 제2 영동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가 있고 거기에 중심에 이제 기업도시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런 기업도시 위치가 일단 성립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일단은 교통이 좀 좋아야지 외부에서도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노선들이 있고, 또 유통 관련된 이런 것들이 IC라든지 이런 데 근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원주가 기업도시가 좀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교통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도시가 여기는 이제 그 롯데건설에서 처음에 이제 출자하고 시공까지 다 한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롯데에 대한 브랜드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그리고 2차, 그리고 롯데캐슬 퍼스트 1차, 2차. 이 4개 단지가 이제 롯데건설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약간 산이 있고 중심에 중앙공원이 있고 또 바깥쪽으로는 이제 산업용지들이 있는데, 일단은 상가 부지들로 보게 되시면은 여기 일단은 중심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원래는 상업지역이 메인이긴 한데 이쪽은 아직 비어있는 부지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주거단지들이랑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는 상업지역은 아니긴 하지만 상가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구역이 바로 여기라서 주민들이 많이 쓰시는 곳이 여기 상권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여기 주변으로 이제 초등학교가 2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 부지가 원래 없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임장 갈 때 보니까 현수막이 여기저기 되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기업도시가 처음에 이제 조성이 된 목표가 약 한 32,000세대 정도인가? 32,000명이다. 예, 32,000명 정도가 이 기업도시에 거주하는 이 목표 인구로서 이제 조성이 됐는데, 고등학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계속해서 이 고등학교 부지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만 있고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는데, 이게 올해 5월인가 최종으로 이제 협의가 돼서 2025년, 시간 좀 남았죠. 약 4년 정도 뒤에 기업고등학교가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까지 고등학교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또 완성전에는 완성적인 이 기업도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웬만한 단지들은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고 비어있는 부지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게 올해 하반기 정도에 분양 공고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파트만 들어오면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죠. 왜냐면 여기 테마가 기업도시인데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주변으로 이제 산업용지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 기업 활동을 해라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부지들인데, 전체 한 48개 정도 되는 이 구역에서 한 24개 정도 기업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 들어왔죠. 그럼 웬만큼 지방에 있는 이런 도시들 측에서는 정말로 많은 비율로 기업들이 들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조금씩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 비어있는 이 상업지역들도 조금씩은 이제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이제 메인 중심 상권 주변으로 여기가 조금 메인 아파트 단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캐슬 골드파크 2차,
여기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대장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주변으로서 이제 다른 이제 호반이라든지 이지더원, 이제 반도 유보라, 라운 프라이빗 이렇게 약간 다른 브랜드들이 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약간 이름 있는 브랜드는 이제 롯데캐슬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임장 다녀보시면은 딱 봐도 아파트 이 건설사에 이 얼마 정도 이제 에너지를 썼는지가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고급스러운 단지들이 이제 롯데캐슬들이 눈에 좀 들어오고, 나머지 단지들은 이제 크게 약간 차동화된 부분들은 없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구조가 어떻게 빠져 있거나 자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거 정도는 좀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거는 임장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평당가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24평 같은 경우는 한 2억 4천에서 2억 7천 정도 되는 사이 정도로 시세가 있었고, 34평 같은 경우는 한 평당가 1,000만 원 하면은 한 3억대 3천에서 3억대 7천 정도. 그 중에서 이제 대장 아파트 단지는 조금 더 이제 비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제 공원 안에 어린이집, 문화센터, 파출소, 도서관까지도 다 이제 입주가 될 예정이어서, 얘들도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 여기 있는 주민들도 살기 좀 괜찮아지겠죠. 옛날엔 이제 마피도 많고 이제 분양도 좀 잘 안 되고 이랬던 구역인데, 하나 둘 들어오면서 완성적인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원주 원도심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자족이 가능한 이런 지역으로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가장 고급스럽게 보여요. 제가 원주 임장을 가보니까 그래도 가장 신도시 같은 느낌이 나는 곳이 바로 이제 원주 기업도시고, 되게 깨끗한 이런 느낌을 받은 곳이 여기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혁신도시를 보도록 할게요. 혁신도시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간 되게 소규모 혁신도시들이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볼륨이 있는 혁신도시 중 하나가 바로 여기 원주 혁신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강원 혁신도시긴 하죠. 여기도 이제 13개 공공기관들이 이전을 해서 지금 이제 전부 다 이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돌아다니면서 좀 느낀 것 중 하나가, 원래 혁신도시가 좀 지방으로 이전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 중심으로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몰리는 것을 분산하기 위해서 다 옮겨놨는데, 한편으로는 서울과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은 곳이고 교통이 좀 좋은 곳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여기에 비슷한 거리에 있는 데가 이제 충북혁신도시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주말에는 여기에 상권들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가거나, 또 게다가 통근버스들도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저희 누나가 이제 충북혁신도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셔틀버스 타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냐면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하려고 하다 보면 여기가 계속해서 수요가 넘쳐나야 되는 건데, 그게 조금 한정된 수요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울과 가까운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던 곳이 바로 이제 원주 혁신도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중심 상권들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민간 분양한 단지들이 하나, 둘, 셋, 4개 단지, 그 중에도 필디스하임 5단지, 여기 가장 선호도가 높은 단지고 가장 실거래가가 높은 단지인데, 근데 여기 주변에 있는 상권들을 보시면은 여기 상권은 그래도 활성화 좀 잘 됐거든요. 여기가 일단은 메인이고, 여기는 약간 수변공원 상권처럼 돼 있어가지고 약간 테마주처럼 그 봄, 가을에는 계속해서 활성화되다가 여름이나 겨울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이런 상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여기 구역들이 있잖아요. 여기 상권들이 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공실도 좀 많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임장에서 많이 좀 느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아파트 입주 단지들이 여기에 모여 있고, 요 북쪽으로는 별로 없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여기까지 내려와서 상권을 이용하기는 좀 거리가 좀 멀어서 결국은 차 타고 오는 이런 상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원주혁신도시도 대부분 다 입주하긴 했지만 제일 풍경지의 단지가 대형 위주로, 중대형 위주로 이제 2023년 2월에 입주할 예정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입주하게 된다면 그래도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남쪽이 조금 메인이고 북측에는 약간 임대아파트들이랑 일반 민영 아파트들인데, 여기는 이제 혁신도시 하기 전에 원래 이제 원방곡동 아파트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혁신도시는 아까 전에 필데스하임 5단지, 요게 좀 가장 선호도 높은 단지고, 그리고 약간 브랜드 아파트, 중흥이라고 하는 이 민영 아파트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반 LH에서 이제 분양한 거죠.
거기랑 LH 센트럴파크랑 푸른숨 슈프레스 이런 애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낮은 이런 걸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가 이제 기업도시랑 혁신도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이제 원도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원주 하면은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있지만 가장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무실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무실동 제가 별 5개 해놨어요. 그만큼 외부에서 볼 때 원주의 가장 핵심 지역은 무실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원주 내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워너비 도시예요. 웬만한 분들이 이곳에 거주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그냥 보면은 학원, 학군, 상권, 교통, 그리고 이제 고급 일자리들 모두가 다 이곳에 다 밀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무실동에 살고 싶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으신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시의회가 있고, 여기 검찰청과 법원, 공적 시설들이 여기 주변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원주시청이 이제 옛날에는 다른 데 있었는데 2007년도에 일로 무실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검찰청이라든지 법원 같은 경우도 2012년도에 이전을 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 아래 이제 그 원주역이 있는데 이것도 올해 1월에 새로 이제 신원주역으로 개통을 했잖아요. 이전을 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고속터미널이 지금 단계동에 위치하고 있긴 한데, 그것도 지금 여기 원주 역세권 이쪽 주변으로 옮기는 거를 계획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이전한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점점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교정시설이라고 구치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곳인데 아직까지 진행은 되진 않았는데 여기까지도 옮겨지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무실동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거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실동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공적 시설들이 있고 중심 상권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 앞에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약간 그 세무서라든지 그런 사무실들 그런 위주로 있는 이런 상권들이 좀 많이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적 회사들 좀 많이 있잖아요. 거기와 연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좀 들어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인 이 상권은 여기에 중심에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신원주 메인 상권. 여기 가보니까 사람이 많았어요. 저희가 토요일날 이때가 한 점심 먹고 이동을 했었었는데 좀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학생이나 젊으신 분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돌아다니면 병원 있고 학원가 있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이런 먹자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유해 시설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학부모들이 좀 좋아하는 이런 상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실동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원가에 더해서 학군도 점점 좋아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만대초, 무실초도 있긴 하지만 새롭게 이제 조성되는 이 신무실동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솔샘초가 유명한 이런 학군이 있고, 여기에도 보시면은 이제 삼육초, 삼육중, 삼육재단 관련된 이 사립학교인데 금액도 굉장히 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보내고 싶으신 분들이 일로 넘어와서 학군이 좀 좋으니까 또 특목고 이런 데도 좀 잘 보내는 곳이 바로 삼육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웬만한 구역들이 다 이후에 모여 있어요. 근데 일단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이 무실동의 대장 단지를 하면은 이제 무실 이편한 세상 요게를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민 평형 아파트 단지가 없고 대형 평형으로 있는데 지금 이제 39평에서 49평. 저희가 이때 여기 아파트 하나 단지도 봤었었는데 이제 1층 아파트가 한 4억 정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전세 새로 놓으면은 이것도 한 5천 개 정도로 가능한 이런 물건들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단은 이거 안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그 대장 단지가 이제 신무실동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어디냐? 이 세영 리첼 2차. 여기가 지금 이제 그 무실동이 지금 가장 실거래가가 높은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좀 넘어왔고 거기서 이제 그 더샵이 입주하게 된다고 하면은 또 여기서 대장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모든 단지들이 다 무실동 상권과 이 생활권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다 좋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무실주공 3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9층까지인가 공시가격 1억 이하여가지고 물건이 다 사라졌습니다. 금액이 정말로 많이 올랐고, 그래서 지금 여기 24평 기준으로 1억 8천에서 1억 9천 정도 지금 시세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거 물건 일단 없기도 없었는데 여기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이제 무실주공 4단지가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가 아니에요. 29평에서 32평까지가 있는데 나와 있는 물건이 2억대에 있는 물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24평이 1억 8, 9천인데 29평이 2억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취득세 중과를 받더라도 여기로 들어가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위치도 더 좋아요. 왜냐면은 여기가 대로가 있다 보니까 약간 완충 녹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소음에 바로 이제 그 연관이 가는 이런 아파트 단지여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권도 이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이 무실주공 4단지가 조금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이 요진 보네르 카운티 아파트 단지도 있는데 여기도 위치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전세를 한 보통 한 2,000갭이면은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와 있는 애들이 대부분 한 2억 6,500에서 한 2억 7천, 2억 8천까지 가는 이런 단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이제 좀 좋은 아파트들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도 이제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투자자가 세를 이제 놓기 위한 이런 것들도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여기 있는 애들도 다 1,000갭에서 조그만 단지들은 한 1,000갭, 좀 좋은 애들은 한 2,000갭 정도 맞출 수 있는 것이 이제 무실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이제 좋은 단지들은 한 5,000갭 정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넘어오게 되면 이제 세형 리첼 1차, 2차 같은 경우 있는데 일단은 위치적으로는 보면은 2차가 좀 더 좋아요. 공원도 좀 끼고 있고 여기도 조그마한 괜찮은 상권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생활할 수가 있고 또 설샘초도 이제 도로 안 건너고 바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세형 리첼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가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동간 이 거리도 그렇고 약간 이런 이 배치가 좀 잘 돼 있어가지고 가격이 그렇게 막 낮거나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부실 부형이 여기는 이제 원래 임대 아파트인데 일부는 이제 분양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위치가 제일 좋아요. 여기 상권이 정말 좋은데 바로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받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가격도 많이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제일 풍경채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999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이제 분양은 하진 않았지만 이제 21년도 하반기 요까지 분양을 하고 또 여기 미래 대장일 더샵 4차까지 이제 나중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쪽에 이제 신축들 법원과 검찰청 주변으로 이제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 아래 그 원지역이 있고 거기 옆에도 택지개발지구로 이제 조성을 하더라고요. 원지 역세권 지구로 해서 여기는 이제 분양을 아직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보통 이런 데들은 들어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좀 좋은 이런 흐름을 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월판선이랑도 연결되는 이런 구역이다 보니까 한번 같이 관심을 갖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무실동이 있고 두 번째 바로 이제 무실동에 바로 위에 붙어 있는 단계동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단계동을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가장 큰 테마는 상권입니다. 상권. 상권이 되게 좋은 곳이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는 이제 그 원주를 넘어서서 단계동 상권 하면은 좀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유흥 쪽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술집이라든지 이제 호텔 이런 곳들이 좀 많이 이곳에 좀 밀집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중심부에 여기 상권이 있고 거기 이제 북쪽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주에 대한 상권을 얘기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단계동 상권이 있고 두 번째가 아까 전에 봤던 이 무실동 상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요거는 그 중앙동 상권이라고 이게 구도심 상권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찌됐건 이게 원주에서 가장 상가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여기 있고 여기 위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여기는 신축과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완전 신축이거든요. 얼마 안 된 애들 2020, 2010년식부터 이제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신축이 있고 여기에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갈색으로 표시된 애들은 이제 90년대 된 단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축과 신축이 같이 이제 붙어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봉화산 벨라시티 같은 경우도 1차, 2차, 3차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봉화산 푸르지오라고 여기도 이제 봉화산 지구로 해서 계속해서 여기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부동산에서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 둘 계속해서 입주가 계획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여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여기도 평당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축 위주로 한 3억 2천에서 3억 6천 정도가 되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벨라시티가 SG건설이라고 원주 이 지역에 대한 게 건설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벨라시티에 대한 이 좀 좋은 이런 결과를 줬는데, 여기 상가를 본인들이 이제 직접 운영하는데 여기 상권이 그래도 괜찮아요. 마트도 있고 좀 웬만한 편의시설들이 다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신축 같은 경우는 뭐 다주택자분들은 일단 취득세 중과를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애들 중에서 일부는 공시가격 1억 이하 단지들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조금 작은 애들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1억 이하긴 한데 좀 연식이 좀 너무 오래되기도 하고 평형이 좀 작은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운전을 가다 보니까 여기 벽산 아파트가 있고 이 라이프 타운 아파트가 있는데, 얘들이 이제 34평에 1억 8천에서 9천이거든요. 얘는 근데 이제 2층까지가 공시가격 1억, 뭐 거의 웬만한 애들은 그냥 다 1억이 넘는 거죠. 취득세 중간을 받긴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43평 아파트 그리고 47평 아파트 애들이 34평이랑 가격이 좀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1억 8천 9천이면은 34평도 살 수 있고 43평도 살 수 있고, 또 라이프 타운은 이제 47평도 1억 7, 8천이면 구매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일단 소자본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신, 왜냐면 이게 전세가 지금 여기에 원주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애들도 다 1,000만 원 갭이면 충분히 다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40평대도 한번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애들도 좀 비슷비슷합니다. 하나하나들은 이제 크게 뭐 다른 건 없고, 일단은 이제 생활권인데 어느 단지냐, 가격이 어떠냐, 구조가 어떠냐, 이런 거는 이제 임장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셔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여기 이제 부건 요구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엄정화 씨였나? 네, 엄정화 씨가 다온 이 모교라고 해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어디서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참, 여기가 이제 단계동에 대한 메인인데 조금 떨어져 있지만 가장 핵심인 게 사실 여기인 것 같아요. 관심도가 가장 높은 데가 바로 이제 단계 주공 아파트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재건축 진행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인데 대지 지분이 정말로 좋아요. 이 보시면은 14평에서 19평인데, 이걸로 제가 알게 된 게 한 2019년도인가 저희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카페 한 회원분이 임장 후기를 올리셨었는데, 이게 대지 지분이 다 이제 23평인가 그 정도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곳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분이 매입할 때 한 9천만 원대인가 그 정도로 했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뭐 금액대가 엄청나게 올랐죠. 혹시 이 영상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축하드립니다.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애들 일단은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이 상권 바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초등학교 끼고 있고 좀 좋은 모습을,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단계동까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명륜동 쪽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가 바로 이게 아파트 단지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데, 일단은 원주 대장인 더샵 센트럴파크 1차, 2차가 위치한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체육관들이 좀 밀집하고 있고, 약간 예술관이라든지 깔끔한 공적 편의시설들이 여기에 밀집하고 있고, 거기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제 원주에 대한 대장 아파트들이 이제 2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게 이 원주 지역 쪽으로 봤을 때 깔끔한 구역은 아니에요.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구주공 아파트 1단지, 2단지, 그리고 좀 연식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다 밀집되어 있었거든요. 금액대들도 옛날보다는 굉장히 좀 저렴한 이런 곳이었고, 이 더샵이 2개가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원주에서는 선호도가 좀 높은 이런 곳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층짜리 아파트, 단구 주공 1단지, 단구 주공 2단지 이런 애들이 있는데, 지금 이 단기 주공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재건축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 잘 진행될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흐름이 바로 단구 주공까지 같이 넘어왔어요. 지금 이제 진행되는 단계가 그렇게까지 많이 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 구역도 가격대들이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이 단계 주공이랑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같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구역들도 재건축이 갈 만한 이런 단지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축 아파트들이 여기에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옛날이랑 전혀 다른 이 명륜동에 대한 모습을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임장을 한번 해보세요. 이 구역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사실 좀 중요한 곳 중 하나가 이 재개발 구역이 여기 많이 있어요. 이게 원동 다박골 재개발 구역.
나래 재개발 구역, 남산 재개발 구역 이렇게 개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 재개발이 진행된 게 지금 뭐 1, 2년밖에 된 게 아니라 한 몇십 년 된 이런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2007년도, 8년도 그때 이제 그 조합이 설립이 되고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안 되고 무산될 뻔 하다가 지금 이제 원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분위기가 타니까 지금 이제 관처가 나고 이 나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만 있으면 올해 하반기인가 이제 관처를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되게 노후된 그런 산간 구역이에요. 산간구역.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막 옛날에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이런 주거 지역들. 지금 저기서 봤던 이런 것들은 전혀 다른 이런 초가집 같은 이런 애들도 있는 곳이 바로 이 재개발 구역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역이고 세개가 대단지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좀 진행도 생각보다 많이 된 거죠. 여기는 간평도도 다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 원동 나래 같은 경우는 이제 힐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로 들어오고 남산 재개발은 대림 이편 세상이냐 GX 자이냐 지금 여기 두 개가 지금 여기에 이제 제출해서 어디가 나올지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브랜드 아파트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원동 다박골 같은 경우는 중흥 건설사가 이쪽에서 이제 진행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좀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이제 뉴스테이로 진행하더라고요. 8년 민간 임대 주택으로 이제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얘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분위기가 전혀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여기 옆에 원동주공 1차, 2차 통합 재건축이 있고 또 이제 원동주공 여기 두 개의 단지가 있는데 지금 이 구역으로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5층짜리 하나가 있죠. 이렇게 구역이 만약에 변화가 된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것과 체육관 여기를 중심으로 왼쪽에 이제 재건축 단지들 그리고 우측에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 전혀 다른 이 도시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명륜동, 원인동 여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투자금을 한 1억 정도는 들어가거든요. 재개발 구역들은.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 여기에 조금 도심과 원도심이랑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제 여기 중앙동이에요. 중앙동 상권이 있는데 이게 그 지도로 보면 되게 좀 퍼져 있는 이런 상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요즘에 이제 새로 조성된 이제 택지 개발 지구로 이제 조성되어 있는 이런 깔끔한 이런 상권이 아니라 되게 큰 규모의 분산되어 있는 이런 저층 상권들이긴 한데 저는 여기를 사실 임장 때 안 가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구도심 상권은 제가 크게 관심이 있는 그런 구역들이 아닌데 임장을 가서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입지 좋은 이런 상권들이 월 임대료가 한 4,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가는 곳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를 임장을 가봤는데 제가 그때 가봤던 게 이제 단계동 그리고 그 뭐냐 단계동 말고 무실동 그리고 그죠. 이게 메인 상권들은 단계동, 무실동 그리고 여기 중앙동 상권 한번 제로 한번 다녀봤었는데 일단은 단계동 상권은 이제 밤에 활성화되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없었고 무실동은 당연히 사람이 많다는 건 이해가 됐었는데 중앙동 가보고 좀 놀랬던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코로나 전에는 훨씬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유동인구가 아직도 구도심에도 불구하고 많이 있다는 걸 좀 알았고 또 전통적인 여기에 약간 원주의 좀 부자분들이 이곳에 많이 거주하시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연세 원주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랑 원주 연세의과대학이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배우 수요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에 이 지도 안에는 표시는 안 돼 있긴 한데 바로 위에 보면은 그 아파트 소형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이 오피스 동이랑 같이 있는데 거기 역시도 이제 평당가가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전세가도 34평 기준으로 한 3억 정도가 되거든요. 충분히 수요가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금이 좀 괜찮게 있으신 분들은 여기 재개발 구역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제 관심 지역 중 하나였고 저는 물론 이제 이런 데를 들어갈 수는 없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먹리동까지 했고, 그 다음 이제 당구동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당구동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도 하나 그리는데 너무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만큼 여기가 이제 전 아파트들이 많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곳이면서도 또 주거 환경이 좀 괜찮은 곳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전체에 한 6,000세대 정도 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지도에 한눈으로 좀 들어오시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여기 단관지구라고 하는 이 구역이 단구동과 관솔동 요 두 개를 이제 합친 이런 이름을 이제 택지개발지구로 조성한 건데 크게 세 가지 구역을 보시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구역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롯데시네마가 있는 여기 상권, 여기 구역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구역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이제 생활 환경이 가장 좋은 데는 여기 중앙인 것 같아요. 아파트들 굉장히 많이 있고, 물론 상권이 좋은 큰 상권이 있는 곳은 아니긴 하지만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이런 것들이 다 구역구역별로 안정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원주 시립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이게 원래 단계동에 있다가 2년 전에 이쪽으로 이제 이전을 해 와가지고 되게 이제 깔끔한 이런 공원이랑 이제 문화시설까지 같이 들어오게 된 이런 구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 구역 같은 경우도 그래도 뭐 이제 롯데시네마 있는 이 상권이 되게 좋거든요. 여기 상권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거를 이용은 가능하긴 하지만 학교가 없어요. 이쪽 주변으로는. 결국은 좀 멀리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곳이 있다 보니까 금액대들이 조금 여기 있는 구역들보다는 조금 아쉬운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같이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애들도 웬만한 애들은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물건들을 다 쓸어갔어요. 별로 가서 느낀 게 물건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1억이 조금 넘는 이런 단지들로 가서 그런 애들도 다 소액 투자는 되니까 어차피 뭐 취득세 12% 낸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결국은 내가 이제 낭독세 낼 때 결국 이제 다 공제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그냥 원래 조금 더 비싸게 생각했다고 하면은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단지들 하나하나 좀 다 설명드리고 싶지만 몇 개만 말씀드리면은 여기 이제 현지인 에버빌 2차 요 같은 경우는 이제 23평 단일 평형인데 1억 4천에서 1억 6천 정도 되는데 전세가 없어요. 이게 얼마 전에 이게 임장에서 좀 들어보니까 경매로 이제 받으신 분인데 한 1억 5천인가 4천 얼마인가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바로 이제 전세를 놨는데 전세가 줄이 섰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전세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는 구역이고 전세 공급이 너무 없다 보니까 사실 전세 맞추는 거는 개인들은 크게 이슈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한번 제가 항상 구역들마다 법인들 좀 전세 좀 쉽게 놔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대부분 다 부정적이에요. 뭐 원주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원주 같은 경우는 더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가 한 2년 몇 년 전인가 이게 한 그 법인 임대법인이 있죠.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됐었던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호순정이라고 하는 이 법인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대규모로 이제 아파트 단지를 이제 분양을 했던 건데 이게 뭐 잠적을 했나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임차인들이 이제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임대인이 법인이라 하면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이 시선을 본다곤 한다곤 하는데 뭐 요거는 이제 부동산에서 설명 주신 내용이니까 참고는 해주시고 법인은 쉽게 전세를 놓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건 참고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지금 전세가 있는 애들이 거의 없으니까 사실 소액으로 들어가기는 정말 괜찮은 구역 중 하나가 바로 원주고 앞으로도 조금 더 계속해서 메리트가 있는 곳이 원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여기 대로 아래로 바로 이게 신축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단구 내안에 1단지, 2단지 얘들도 평당가 한 1,0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와 보면은 주변에 막 그 주택단지들이 있고 또 논밭이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얘들도 나중에 계속해서 아파트 지금 들어올 이런 예정들이 올해 하반기에 이제 분양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다고 하면 여기도 결국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또 다른 이제 생활권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구역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일단 여기가 이제 물건은 많이 없어요. 그래도 생활권이 가장 좋은 곳은 여기. 그리고 상권 아래 괜찮은 아파트 단지들이 한 4개 정도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위치가 좀 떨어져 있어서 연식은 그래도 한 20년 안팎의 아파트 단지가 상대적으로 깨끗하긴 하지만 조금은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이런 구역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좀 제가 이제 길게 좀 설명드리긴 했는데 나머지 이 우산동과 이 문막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릴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성품 팔 때는 하나하나 단지로 다 보긴 했는데 괜찮은 단지들은 공시가가 1억이 조금 넘고 아니면 공시가격이 1억이 안 넘는 애들은 조금 연식이 좀 너무 오래된 복도식 아파트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자들이 굉장히 좋아요. 대기업들도 많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곳들이 바로 이 태장동, 우상동 주변 기업 상업단지고 또 문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송 고속도로 이제 초입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진입로에 딱 처음으로 들어오면 이제 문막 IC가 나오게 되는데 어찌됐건 여기 주변에는
이 아파트 단지들도 산업단지에 대한 배우 수요로 충분하니까 뭐 자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위치가 너무 좋은 곳에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렇게까지가 이제 원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끝이에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도심 여기서는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를 보시던지 아니면 1억 넘어도 좋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취득세 중과 요즘은 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가세요. 12.4%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될 수도 있지만 한 2억대, 3억대 정도 되는 애들은 한 2, 3천이면은 2천에서 한 4천까지 될 수 있겠죠. 그 정도면 그래도 뭐 1, 2년 정도 지나면은 3, 4천 안 오를까?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면은 해볼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지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 약간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난 이런 것도 싫어. 약간 테마주로 들어가고 싶어 하신 분들은 이제 우산 산업단지 있는 이 우산동, 대잔동과 그리고 이제 문막 IC가 있는 문막읍 쪽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